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비모수 통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비모수 통계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피셔의 정확 검증, 부호 검증,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만 위트니 유 검증,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 스피어만 상관계수, 런 검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입니다. 우선은 비모수 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의인 데이터 분석 통계에서 비모수 통계 입문 강의를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개요. 비모수 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라고 하고요. 비모수 통계는 특정한 분포,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이와 같은 가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론입니다. 비모수 통계는 특히 순위가 있는 서열 데이터,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 혹은 작은 표본 크기,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일 때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수 통계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요. 비모수 통계는 정규 분포 가정이 없습니다. 데이터의 척도, 모수 통계는 정해진 척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비모수 통계는 정해진 척도뿐만 아니라 서열 척도도 사용합니다. 자, 모집단의 크기는 모수 통계는 모집단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 비모수 통계는 30 미만일 때 유용합니다. 이상치의 영향은 모수 통계는 크고요. 비모수 통계는 적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모수 통계가 평균과 표준 편차 등으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비모수 통계는 어떤 상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중앙값 등 순위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되므로 모수 통계보다는 비직관적입니다. 자, 종류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강의의 핵심은 이 종류에 관한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모수 검증에 대한 기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모수 검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범주형 변수들 간의 검증을 할 때는 모수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을 하고 비모수 검증은 피셔의 정확 검증을 합니다. 한 그룹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모수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을 사용하고 단일 표본 T 검증에 해당하는 비모수 검증은 부호 검증입니다. 자, 한 그룹의 전과 후를 비교를 할 때 모수 검증은 대응 표본 T 검증, 비모수 검증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합니다. 두 그룹을 비교를 할 때는 독립표본 T 검증이 모수 검증이 되고 비모수 검증은 만 위트니 유 검증이 됩니다. 주로 세 그룹 이상을 비교할 때 모수 검증은 원웨이 아노바가 되죠. 비모수 검증은
크루스칼-오알리스 검증이 됩니다. 변수 간의 상관 비교를 할 때 모수 검증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을 하고 비모수 검증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이 비모수 검증인 피셔의 정확검증, 부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만 위트니 U 검증, 크루스칼-오알리스 검증, 스피어만 상관계수 추가로 런 검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셔의 정확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피셔즈 이젝트 테스트. 카이-제곱 검증의 두 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모수 검증 방법론입니다. 특징은 주로 2x2 교차표에서 두 범주형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사용합니다. 가정 및 절차입니다. 가정 설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관찰 데이터의 독립성. 각 관찰값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즉 하나의 관측 결과가 다른 관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여야 합니다.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2x2 교차표가 필요합니다. 자, 가정은 기무과설과 대립과설이 있는데, 기무과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물과 기존 약물의 효과는 독립적이다. 즉, 약물의 종류와 환자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대립과설은 새로운 약물과 기존 약물의 효과는 독립적이지 않다. 즉, 이 말은 약물 종류와 환자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2x2 교차표를 작성을 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행은 효과가 있다 없다가 되고, 기존 치료법, 새로운 치료법, 이와 같이 2x2 교차표를 작성을 하고, 가능한 모든 2x2 교차표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모든 교차표의 확률을 합산하여 p-밸류를 구합니다. 피셔의 정확검증에 대한 장단점은 작은 표본이나 낮은 빈도에서 신뢰할 수 있고요. 단점은 가능한 모든 교차표를 계산하기에 표본이 오히려 클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표본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는 카이-제곱 검증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셔의 정확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 표본의 수가 작을 때 유용하고 2x2 교차표로 두 범주형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부호 검증. 사인 테스트. 부호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두 집단의 방향성만 고려한 부호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중앙값을 결정을 합니다. 가정 및 절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를 사용하지만 서열 척도 데이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절차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두 집단의 관찰치를 짝지어 크고 작음을 표시를 합니다. 특정 값과 비교하여 양수이면 플러스, 음수이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부호의 빈도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적게 나타난 부호의 빈도수를 검정 통계량에 사용을 하고요.
두 집단의 중앙값이 같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는 일치한다는 의미가 되고, 해당 검정 통계량 이하의 모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여 P밸류를 계산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자, 기무가설은 표본의 중앙값이 특정값, 예를 들어서 75라고 하겠습니다. 특정값과 같다가 되고, 대립가설은 다르다가 되겠죠. 관찰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관찰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자, 차이는 관찰값 빼기 특정값입니다. 설정한 값 75가 되겠죠. 자, 빼기를 해보면 80에서 75로 빼면 5가 되고, 72에서 마이너스 75를 하면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차이값을 계산을 하고, 플러스 빈도수는 3개에 마이너스 빈도수는 4개가 됩니다. 그러면 부호의 빈도수를 계산을 할 때 가장 적게 나타난 부호의 빈도수를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4개이므로 우리는 이 3개를 검증을 합니다. 빈도수가 3일 때 확률은 다음과 같고요. 어렵죠? 공식을 외우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코드로 계산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수가 3일 때 확률은 0.273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P밸류는 부호가 양수일 때 3개 이하인 조합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자, 양수가 0개, 1개, 2개, 3개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P밸류가 되고,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0.05 이상이라고 하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부호 검증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계산이 간단하고요. 작은 표본 크기에 유효합니다. 단점은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의 차이 크기는 무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 손실이 있고요. 차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지 부호만 따지죠. 따라서 T검증보다 검정력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하고요. 대응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요. 두 집단의 차이의 방향성과, 즉 부호 검증이죠. 여기에 차이의 크기까지 고려하기에 부호 검증과 다릅니다. 자, 과정과 절차입니다. 자, 짝지어진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전후와 같은 짝지어진 데이터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및 서열 척도 데이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당연히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하고 중앙값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두 집단, 즉 어찌 보면 두 집단이 아니죠. 하지만 전과 후로 기준으로 하면 두 집단의 관찰치를 짝지어 차이를 계산을 하고, 차이를 절대값 처리 후 순위를 매기고 순위 차이에 부호를 붙입니다. 양수와 음수 각각의 순위합을 계산하여 가장 작은 집단의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의 절차 예시인데요. 기무가설은 두 표본의 중앙값 차이는 없다가 되고,
대립가설은 두 표본의 중앙값 차이가 있다가 됩니다. 자, 비모수 검증은 두 표본의 중앙값 차이이고요. 모수 검증은 평균값 차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치료 전후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를 짝지어 차이를 계산합니다. 자, 치료 후 빼기 치료 전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4 빼기 3은 1이 되고 다음은 0, 1, 1이 됩니다. 이 차이를 절대값으로 처리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자, 그리고 양수의 순위합과 음수의 순위합을 계산한 후 가장 적은 순위합에 대한 p-밸류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은 순위합은 음수 순위합 2.5가 되겠네요. 자, 이후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크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의 장점은 역시 간단한 계산이고 부호 검증보다는 절대값을 고려하기에, 즉 크기를 고려하기에 강한 검증력이 있고요. 단점은 역시나 정보 손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동일한 차이가 많을 경우 동일한 순위 부여로 검증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만 위트니 U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만 위트니 U 검증은 독립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요.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중앙값 차이를 평가하므로 두 집단의 데이터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자, 과정과 절차. 독립적인 두 집단이어야 됩니다. 두 집단의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간 비율 및 서열 촉도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절차는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이때도 중앙값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두 집단의 데이터를 결합 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전체 데이터의 순위를 매깁니다. 각 집단의 순위합을 계산을 하고 U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가장 작은 집단을 Z스코어로 변환을 하여 p-밸류로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면 만 위트니 U 검증의 예시입니다.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중앙값은 동일하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대립가설은 중앙값이 다르다, 즉 효과가 있다가 됩니다. 각 집단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순위를 매기고 각 집단의 순위 합을 계산을 합니다. U 통계량 공식은 이렇고요. 이렇게 계산한 후에 그 집단의 U 통계량 중 가장 작은 집단의 값을 다시 Z스코어로 계산한 후 p-밸류를 계산합니다. 장점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 비교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정보 손실이 있고요. 작은 표본에서 검증력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크루스칼-왈리스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크루스칼-왈리스는 원웨이 아노바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집단, 주로 3집단 이상의 중앙값 차이를 평가하므로 각 집단의 데이터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합니다. 과정과 절차는 독립적인 여러 집단, 주로 3집단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 집단의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등간 비율, 서열 촉도 데이터에 사용합니다. 절차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중앙값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각 집단의 데이터를 결합한 후 전체 데이터를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순위합을 계산하여 H 통계량을 사용하고요. 카이제곱 분포와 비교하여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어찌 보면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은 만 위트니 U 검증과 동일하고요. U 통계량 대신 H 통계량을 계산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장단점, 장점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 비교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단점은 정보의 손실이 있고 데이터에 동일한 차이가 많을 경우 동일한 순위 부여로 검증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자, 7번째,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개요입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지만 피어슨의 상관계수와는 다르게 순위 기반으로 진행하기에 데이터가 연속형 및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과정 및 절차. 독립적인 여러 집단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등간 비율, 서열 촉도 데이터에 사용 가능하고요. 절차는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시험 A와 시험 B 간의 성적 순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시험 A와 시험 B 간의 성적 순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하고 각 변수의 관찰값을 순위로 변환을 하고 각 쌍의 관찰값에 대해 순위차를 계산을 하고 순위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하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T분포를 사용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장단점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 비교로 데이터가 왜곡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동일합니다. 정보의 손실이 있고 데이터에 동일한 차이가 많을 경우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런 검증입니다. 자, 런 검증, 데이터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값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의 발생 순서나 부호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데이터가 랜덤하게 발생했는지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비모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의 제품 분량, 정상이 랜덤하게 발생하는지를 검증할 때 비모수 검증으로 우리가 런 검증을 진행을 하고요. 가정은 각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서열 촉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런 검증의 기무가설은 연속적인 관측치가 랜덤하다가 되고 대립가설은 연속적인 관측치에 패턴이 있다가 됩니다. 장단점은 이제 절차가 간단하고 계산이 쉽고 단점은 데이터가 두 개의 범주, 이상형 자료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런의 개수가 작으면 검증력이 떨어집니다. 연속형 데이터에서는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해석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 나오는 이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세한 강의는 이 데이터 분석 통계에 있는 비모수 통계 입문 강의를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먼저 개요에서 비모수 통계랑 모수 통계 비교표를 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주로 필기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모수 검증과 비모수 검증을 서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각 검증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피셔의 정확 검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범주형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2x2 교차표를 사용한다 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표본이 클수록 계산이 복잡해진다 라는 거, 부호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 방향성만 고려한 부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모수 검증은 가설 설정을 할 때 중압값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비모수 검증은 서열 척도에서도 유용하지만 사실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은 경우 사용하겠죠.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다면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모수 검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은 대형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 두 집단의 차이의 방향성과 차이의 크기까지 고려한다 라는 거. 만 위트니 U 검증은 독립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사용하여 두 집단의 중앙값 차이를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크루스칼 왈리스는 주로 세 집단 이상일 때 원웨이 아노바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다라는 거. 자,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은 H 통계량을 사용하고 만 위트니 U 검증은 U 통계량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고 역시나 순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넌 검증은 비모수 검증인데 데이터가 랜덤인지 기무가설은 랜덤이다, 대립가설은 특정 패턴이 있다, 이와 같은 어떤 분포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상으로 비모수 통계 강의를 마치고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에서 우리는 분석 기법 적용해서 고급 분석 기법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제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